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인 부채 한도 인상 여부를 놓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다시 만났습니다만 협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대공황과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이경희 특파원의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가 만남을 가졌는데 결국 부채 한도 좀 늘려달라. 이거 그랬더니 뭐 긴축 저기 뭐 이거 이 부채 한도 상향 때문에 정부 지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게 저기 결과적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네요. 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예. 이 부채 한도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에 빠져 있는데요.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또는 다른 곳으로 일정 부분의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태인데 예. 그 빌리는 데의 한도, 이것을 미국에서는 데트 실링, 부채 한도라고 그럽니다. 그 부채 한도를 초과할 때는 의회가 새로 신규 한도를 설정해 줘야만 그 초과분을 빌릴 수 있도록 미국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동안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예.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또 못 늘려준다 하는 이 행정부와 의회와의 이 싸움이 무려 78번이나 계속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계속되어 왔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례 연례 행사기 때문에 한번 싸우다가 한두 번 틱탁 끓이다가 타결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우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 적자를 더 크게 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 표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도와줘야 될 때도 많고 또 경제를 재건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된다.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예. 이 대목을 강조해서 국정에 발목 잡는 공화당에게 표를 주지 말자 하는 이 문제로 지금 비화가 돼서 사실상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 득표를 위한 정치 싸움, 또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있어요. 정치 쇼.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발권 국가예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것을 흔히 키커런시 컨트리 해서 기축통화국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그 부채를 메꿀 수가 있는데 미국이 부도에 빠진다? 돈을 갚을 수 없다. 이것은 경제 이론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의 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치 치킨 게임을 하는 것처럼 누가 국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을 취하느냐 이 싸움인데요. 밤새 있었던 2차 백악관 부채 한도 협상은 1차 협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난 거예요. 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접점이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앞서도 그 이경희 특파원 리포트 내용에서 제닐 옐런 미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유예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입니다. 디폴트 상황에 미국이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고를 하면서 대공황 얘기도 나왔어요. 잘못하면 근데 디폴트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요. 미국이 줘야 될 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거,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게 디폴트인데요. 미국이 지금 빌리는 대부분의 돈은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가 채권이에요. 예. 그것을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기가 되는데 돈을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도 연쇄 부도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군데 약한 고리들이 많은데 돈이 안 돌게 되면
그것은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나 78번의 부채 협상 중에 단 한 번도 디폴트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디폴트 타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앞으로 신경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예.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공화당이 이미 합의를 해서 법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부채 늘려주겠다. 한도 예, 부채 한도 늘려주겠다. 늘린다.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단 네. 조건은 네. 부채 늘려주는 만큼 연방 정부도 재정을 좀 삭감해라. 그래야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논쟁은요. 한도를 늘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한도 늘리기로 합의가 됐고 다만 연방 정부가 쓰는 행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깎느냐 하는 것인데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이 바이든 정부가 국회로부터서 허락을 받아놓은 이 예산이 다 확보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직 다 쓰지 않고 있는데 그거 환수해라. 이것이 지금 공화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아직 코로나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쇼크를 받은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돈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면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파퓰리즘,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되니까 그것이 민주당 표가 된다. 이것이 공화당의 우려예요. 예. 그것 빨리 돌려내라. 근데 그것을 일단 못 주겠다 했는데 막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타결이 되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퀘스트라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한도를 늘려주되 연방정부가 조금이라도 재정 적자를 더 내면 그 적자분만큼은 다음 예산부터는 국물도 없이 바로 깎는다. 자동 깎는다 해서 절벽 카트, 이게 시퀘스트거든요. 예. 그 안을 하나 포함시킨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긴축 발작 현상을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겠어. 그래서 신용 등급을 탁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야 이거 미국 국채 갖고 너무 골치 아프다. 다른 거로 돌리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이 디폴트 합의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폭락했어요? 대폭락을 했고 무려 약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락 상태로 약 6개월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디폴트는 안 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미국인데. 예. 근데 이제 디폴트 위기감만으로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 경고가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기 의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전 세계 시장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과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때보다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2011년도에 블랙 만데이가 오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디폴트를 타결했는데 왜 경제가 무너졌느냐. 신용 등급 회사가 미국에 대한 국가 등급을 좀 낮췄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신용 등급 회사도 다 미국 회사들이니까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불러서 우리 튼튼하니까 신용 등급 내리지 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실제로 더 많이 받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근데 예상할 수도 있고. 그게 메이크 센스한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런데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요. 신용평가 회사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등급을 낮추거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등급을 내리고 또 좋은 조건이 생기면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미국 국채를 일거에 전 세계가 5% 이상 갑자기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미국 국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 등급 회사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국가 채권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리인 것이죠. 중국이나 한국 또 일본 아니면 전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골치 아파. 디폴트가 오거나 안 오건 이것을 엔화로 바꾸거나 위안으로 바꾸자 해서 만약에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은
급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 회사들도 절대성을 갖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 하나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의 판단, 시장이 미국 달러와 피곤해 아니면 보유하지 않겠어 하는 순간에 미국 경제는 일순간에 아주 아노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2011년에서 보여준 현상인데요. 예. 자, 2011년보다도 왜 더 심각하냐면 2011년에는 글로벌 위기가 2007년에 생겼는데 어느 정도 수습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번에 협상하는 것을 보면요. 이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재정을 좀 깎아주면 한도 높여줄게 할 때 그 재정을 깎자는 그 규모가 2011년 당시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좀 깎자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깎는 쪽으로 합의가 되면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지난번 78번처럼 아무 탈 없이 넘어간 그런 디폴트 협상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제니지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융 대공황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폴트 유무로만 따질 게 아니었다는 것이 박사님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계획까지 좀 취소, 좀 줄이면서 어쨌든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수를 좀 들고 오기를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이 이제 만약에 디폴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흔들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타격을 입느냐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세계 개도국들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어디로 가냐?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가 오르고 미국 채권은 안정이 되는 반면에 중진국, 개도국 거의 경제가 파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11년도 당시에도 미국은 디폴트 쇼크가 왔을 때 별 문제 없었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보다 훨씬 더 떨어졌더랬습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금 환율이 위태위태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맞아. 환율이 또 다시 오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강등될지 어떨지는 외생변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미국 애들을 바라볼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좀 팔릴까, 뭐 이런 어떻게 좀 이동될까, 변화될까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예,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나 우리 재무부, 한국은행에도 최악의 사태를 대응해서 우리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우리 금융자산을 환율 문제를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실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경제 읽기 시간 통해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PF 대출의 부실 상환 문제였는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좀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 기록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PF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별다른 담보 없이 나간 돈, 그 자금이 이제 상환이 돼야 되는데 제때 상환이 안 되고 연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체가 왜 되냐?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PF 대출은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한 거기 때문에 그게 분양이 되면 분양된 돈, 분양금을 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가 자기가 일부 가지기도 하고 대출을 갚는 건데요. 주로 대출은 전주들이 정권사들입니다. 정권사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게 연체율이 지금 10%가 넘었습니다. 10%가 넘었다면 열에 한 명은 돈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정권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권사들이 연쇄 도산할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벌써 3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연체율도 지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아주 악조건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간신히 돌리는 연체 아닌 것처럼 지금 임시 변통을 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연체율은 더 높을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금융당국이 PF 관련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 ABCP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각 확대 및 뭐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가요
그 현재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 돈을 그냥 PF 대출이라는 것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 사업의 프로젝트만 놓고 봐라. 예.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이제 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갚는 것이죠. 그것을 빌리는 형태가 ABCP라는 건데요. AP가 Asset Based, 자산이 보정돼 있다. 미래의 자산이 보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이 오게 되는데 정부가 이 대목에 대해서 아예 못 갚는 것은 상각을 해버리라. 예. 기업의 부실로 떨고 그리고 그게 큰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그 대신에 이 단기 대부분 이 A, B, CP라는 상품이 90일짜리 단기 상품입니다. 예. 이게 이자가 쌌기 때문에 이 대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1년짜리나 2년짜리로 연기해 주겠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불량한 것은 불태워버리고 금융기관에 좀 피해가 오겠지만은 그리고 우량한 것은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PF 대출 대책이고 이게 곧 발표가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